웹3로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걸까요? 글쎄요. 오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두 프로젝트,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를 보면서 웹3가 어떻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암호화폐 얘기만 나오면 난 이미 늦었어 라고나 너무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그러셨다면 절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높은 진입 장벽을 깨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웹3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벽의 정체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벽을 넘으려고 파이랑 인터링크가 각각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게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가 공통적으로 풀려고 하는 숙제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웹3는 너무 높고 또 너무 낯선 벽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죠. 우리가 웹3 세상에 처음 발을 딱 들여놓으면 마주하는 풍경이 보통 이렇습니다. 끝도 없는 정보에 알 수 없는 용어들, 마치 나만 빼고 모두가 알아듣는 외계어로 대화하는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죠.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창립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기반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파이 네트워크가 사용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에요. 과연 단순함을 최우선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양한 기능을 먼저 챙길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요, 비밀번호 하나로 비트코인 지갑까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이의 지금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하나의 지갑으로도 쉽고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 일단은 무조건 단순하게,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은 활짝 열어두는 그런 전향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커졌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에 대한 파이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블록체인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모든 데이터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기술 그 자체가 투명성을 증명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더 보기 편한 기능이 앱 안에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파이는 KYC 검증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서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네트워크의 보안을 함께 지켜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여를 하면 보상이 따라야겠죠. 파이팀은 한 명의 사용자가 낸 인증 비용이 그 검증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 시스템을 아주 신중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반을 먼저 다지는 파이와는 달리 완전히 정반대의 지점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매일의 습관에 집중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매일 온라인에서 쓰고 있는 시간과 관심을 가치로 바꿔주자는 거죠. 복잡한 거래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던 익숙한 습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터링크에 참여하는 과정은 무슨 게임 튜토리얼 같아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서류 인증, 즉 KYC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단 몇 초 동안 얼굴에 스캔하는 것만으로 나만의 고유한 생체 아이디가 만들어져요. 바로 이 문장에 인터링크가 추구하는 핵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 정보는 광고 타겟팅에 쓰이는 게 아니라 봇이나 가짜 계정이 없는 진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약속인 셈이죠. 인터링크에서는요, 매일 앱에 들어가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블록체인 위에 나의 온체인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기록들은 꾸준한 활동을 증명하는 나만의 타임라인이 되고 그 기록 자체가 아주 소중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프로젝트가 어떻게 다른지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용자 인증 방식부터 시작해서 핵심 철학,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두 프로젝트가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파이가 보안과 확장성이라는 튼튼한 집을 먼저 짓고 있다면 인터링크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아주 편안한 길을 먼저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다른 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기술 전문가 말고요. 앞으로 다가올 인터넷 세상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두 프로젝트가 바라보는 목표는 사실 같습니다. 바로 웹3의 문턱을 확 낮춰서 다음 세대의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문장은 특정 프로젝트 하나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하나의 진리 같은 거죠. 어떤 생태계든 초기에 참여해서 꾸준하게 습관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나중에 그 생태계가 커졌을 때 가장 큰 기회를 잡게 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파이나 인터링크 같은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가진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미래의 웹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데이터일까요? 정체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관심 그 자체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